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세무사 장성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공사, 건설업 4대 보험의 신고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4대 보험, 제가 노무사는 아니지만 현장 격리 실무자로부터 가장 업무 로드, 업무의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받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건설업 4대 보험의 특성, 4대 보험의 근거법령, 이 근거법령의 차이에 따른 업무 특성, 그리고 고용산재 보험의 특성, 연금건강보험의 특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개괄해 보겠습니다. 먼저 건설업 4대 보험의 특성입니다. 건설업 4대 보험이 왜 어렵냐? 이유는 하나죠. 일용직입니다. 건설업 특성상 근로자 대부분이 일용직이고 이 일용직이 많은 업종, 토공, 철콘, 미장 이런 경우는 이 업무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로드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월 미만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분들을 말하는데요. 일용직 근로자는 입퇴사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신고 업무가 매우 많은 인원이 매우 여러 번 빈번하게 입퇴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재고부로 계속 일이 불어나겠죠. 네. 그 다음 건설업 4대 보험의 특성. 도급, 하도급, 재하도급. 이걸로 인해서 4대 보험 업무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수직적 생산 구조로 인해서 신고 납부 주체가 누구냐? 이게 원도급사가 하느냐? 하도급사가 해야 되냐? 아니면은 이거는 하도급사가 아예 못하냐? 아니면은 재하도급사는 면허가 없는 경우는 그러면 고용산재보험을 어떻게 듣냐? 이런 분야들이 아주 어렵고 알쏭달쏭하기 때문에 어려운 분야입니다. 실질적으로 건설법상 금지된 재하도급에 대해서는 4대 보험 관련해서는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건설 회사가 보통 2~3개 이상의 현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각의 현장별로 4대 보험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헷갈립니다. 고용산재가 다르고 연금건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사업장별로 해야 되는지 일괄로 해야 되는지 용어도 헷갈리고 아무튼 격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분야가 건설업 4대 보험이죠. 이 건설업 4대 보험 중 일단 근거 법령의 원지를 알아보면은 산재와 고용은 고용 및 산재보험법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연금은 국민연금법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근거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보험의 성격이 살짝 이질적 특성을 나타냅니다. 먼저 고용산재보험의 특성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수직적 생산 구조에서 가장 대가리에 있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원칙이 원도급자가 고용산재보험을 신고, 납부,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이 우리 자체가 사업주다라고 하는 사업주 인정승인 제도를 통해서 하도급 업자도 고용산재보험 납부 의무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산재에서 현장이 여러 개가 각각이 따로따로 적용이 되면은 매우 이게 업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보험료 일괄 적용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산재보험은 올해 1년 동안 발생할 노무비 총액에 대해서 보험료율을 곱한 계산보험료를 먼저 신고하고 1년이 지난 후에는 실제로 1년을 지나가 보니까 노무비가 얼마가 발생했고 이거에 보험료를 적용한 게 얼마다 이런 확정신고 보험료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 확정신고를 매번 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은 회사가 직접 이 신고 납부한 계산 확정 보험료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지 탈루가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요 용어 자체가 확정정산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연금건강보험의 특성입니다. 연금건강보험은 법은 연금법, 요거는 건강보험법이지만 거의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보았습니다. 연금건강보험에서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거는 고용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해결을 한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연금건강보험은 원수급인은 원수급인 거, 하수급인은 하수급인 거
각각 본인의 회사에 속한 일용직 근로자의 연금 건강은 각각이 직접 부담하게 된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고용산재와는. 그리고 연금 건강에서 최근에 이제 뭐 2년 전부터 이슈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올해부터는 이제 예외가 없기 때문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월 8일이죠. 월 8일 이상, 한 달 이상 근로한 분들은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리고 연금 및 건강보험 요 월 8일이 사업장별로 7일, 5일, 3일 이렇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에서는 일괄 적용 신고, 연금건강보험에서는 사업장별 적용 신고 이렇게 다 용어도 다르고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헷갈리시죠. 예. 하지만 이게 월 8일 때문에 사업장별로 7일, 6일, 5일 이런 거를 적용받으려면은 연금건강보험에서는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해야 한다.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장 적용 신고를 했다면 현장별로 관리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 부여받은 번호를 기준으로 취득 상실 신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계약서에 사후정산 요건을 박아두시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고용산재보험을 잘못 신고하면은 확정정산이라는 조사가 나온다고 했죠. 예. 건강보험에서도 잘못하면은 지도점검이라는 세무조사 비슷한 게 나오는 거고, 국민연금에서도 국민연금 가입자 확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만약에 신고 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취득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가입자 확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직권으로 가입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4대 보험 특성에 대해서 개괄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